해석한 도면을 토대로 단면도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작성에 앞서서 먼저 레이어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쓰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만드시는 게 좀 편하고요. 우선은 필요한 레이어들을 이 이름을 먼저 지정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색깔들은 조건에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색을 지정하실 때 출력하실 때 이 흰색 부분의 선이 색상 번호가 7번인 거를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끔 이게 출력하실 때 보면은 흰색 번호는 7번인데 색상이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어서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거 바꾸실 때도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바꾸시면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 정도 할 거고요. 다른 거는 괜찮고 중심선을 센터선으로 하고, 그리고 단열재선도 한 번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선 같은 경우는 히든 아니면 대시 같은 거 쓰면 됩니다. 저는 대시를 쓸 거고요. 단열재는 요거는 그 베팅선 이용해서 하는 단열재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확대해 놓은 상태고요. 이미지는 확인 용도이기 때문에 살짝 흐리게 해두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저처럼 이미지를 뭐 이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면을 보시면서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큰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어진 도면이고요. 저희가 잘라서 그려야 되는 부분이 현재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을 이쪽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고 각 부위에 단면이 잘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좀 돌려놓겠습니다. 자를 방향으로 돌려놨고요. 이걸 기준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중심선 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선 작성은 저희가 잘라야 되는 위치를 보고 이 위치를 보고 이렇게 잘려 있는 걸 보고 나서 잘려진 벽체들 위치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요 위치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요 중심선 여기 벽이 지나갔으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일 거고요. 여기에 인면으로 꺾이는 벽도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까지 한 번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중심선의 치수는 평면도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잘렸을 때 단면이 되는 중심선과 벽체나 기초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죠. 벽이 잘리는 부분의 중심선과 인면으로 표현돼야 되는 벽이나 위치가 있는 이런 요소의 중심선 색상을 같은 것보다는 좀 다른 거로 표현을 해 두시면 도면을 그리실 때 좀 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실 때는 먼저 이제 수평선을 하나 긋게 되는데, 이 수평선도 제도 내가 그려야 되는 크기의 1.5배 정도 작성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이만큼 그을 거고요. 라인 타입 스케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해두겠습니다. 첫 번째 선의 위치는 뭐 어디든 상관없겠죠. 어디든 상관없을 텐데, 저는 위에 있는 도면을 보면서 여기 외벽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이쪽에서부터 다음 벽체, 잘려진 두 번째 벽의 위치가 현관문이 있는 벽체입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 1m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3.3m 가서 마룻대 또는 꺾여진 벽체의 위치가 있고, 다시 1300 들어와서 화장실에 단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옵셋을 통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000 들어간 위치에 현관벽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 3300 들어온 곳에 방, 그리고 방이 아니고 마룻대 위치며 인면 벽체 위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1300 들어간 곳에 화장실, 욕실 벽이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선과 이 선이 인면으로 보이는 벽체를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이쪽이죠. 인면으로 보이는 이 벽체선이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 선들을 녹색으로 좀 바꿔놓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시로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색상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이 선이 GL선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선은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도 작도를 할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바닥의 높이입니다. 건축 바닥의 높이가 특정 경우에는 바닥에 플러스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450 또는 뭐 600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현관의 계단, 현관 쪽에 있는 계단의 개수가 이 건축 바닥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도면에는 평면도상의 높이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단의 개수, 이 개수를 가지고 건축 슬라브 높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플러스 뭐 600 이런 식으로 높이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한 단의 높이, 계단을 한 단의 높이를 150 정도, 첼판의 높이 150, 디딤판은 300, 150, 300, 150, 300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단선의 의미는 여기에 보이는 이 선 하나하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위치를 표현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흙이었다고 치면 이 선에서 한 단 올라가고요. 150 올라가고 300, 150, 300, 150 그리고 나서 슬라브가 쭉 들어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콘크리트 슬라브가 내려올 거고, 이쪽 부분에 기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거를 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계단의 위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는 도면의 치수가 이 계단이 테라스의 깊이, 계단이 시작하는 위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축척자 삼각 스케일을 가지고 요 중심선에서 계단의 시작까지 대략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대충 재보니까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심선에서, 이쪽 중심선에서 15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150 내려가고 다시 계단이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을 1500
옵셋을 할 거고요. 여기 위치가 계단이 시작하는 내려가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계단은 3단이었기 때문에 한 단의 높이 150이었죠.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150 죄송합니다. 계단이 3단이었으니까 3단이었으니까 450을 올라간 곳 여기가 바닥 슬라브 높이였을 거고요. 이쪽을 기준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이쪽을 기준으로 계단이 내려왔을 거기 때문에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150, 왼쪽으로 300, 아래쪽으로 150, 왼쪽으로 300,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150 이렇게 내려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콘크리트 슬라브 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의 첫 시작 위치를 나타낸 선이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좀 화면을 분할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 슬라브는 요 계단의 슬라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150 정도 내려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선을 그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한 450 정도만, 여기가 흑선입니다. 450 정도만 내려놓고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GL이 될 위치를 조금 굵게 표현을 해두고 여기를 표현을 해두고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GL이 되는 위치를 따로 표현을 좀 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해볼게요. 얇은 쪽이 이쪽이니까 계단은 여기서 그려주면 되고요. 슬라브 두께가 조건에 따로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공 기준에서 자주 쓰는 두께 150mm를 아래쪽으로, 여기서도 안쪽으로, 여기서도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한 후에 필렛으로 정리를 하시면 여기가 계단의 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그린 게 GL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쭉 지나가는 슬라브, 그리고 계단 밑에 있는 기초를 그릴 자리까지 이렇게 빼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인면 벽체선이 하나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 거리 들어와서 현관문이 잘려 있을 겁니다. 현관문이 잘려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현관 바닥과 거실 바닥에 재료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 재료 분리대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난방 표현이 되고 일자로 쭉 들어와서 재료 분리대를 지나서 화장실 벽체가 잘리면 이쪽 부분에 바닥의 방수 표현과 화장실 바닥 마감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선이 이쪽에 있는 현관문이 잘려 있는 곳입니다. 현관문이 잘려 있는 곳이고, 우선은 그냥 두고
여기에 벽체 단면이 생기니까 그 벽체선으로 그린 다음에 나중에 반자 높이까지 잘라내고 문을 설치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바닥 슬라브 높이를 잡으면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하시려면 기초를 먼저 작성하면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 밑에는 기초 잡을 위치를 빼놨기 때문에 여기는 인면입니다. 인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가 지나가게 되면은 기초는 줄기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안쪽으로 기초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이쪽에선 다시 기초가 꺾여서 이쪽으로 나왔을 거예요. 요쯤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기초는 단면선이 자른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요 밑에는 기초가 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고요. 잘려진 벽의 위치, 요 밑에서부터 기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 도면상에서 보면 중심선이 어디로 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안쪽에 있는 시멘트 벽돌벽 1.0B 벽의 가운데를 지나는 거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으면 옵셋 명령어를 이용해서 1.0B 쌓기의 절반이 되는 100mm를 이렇게 옵셋을 해두고 여기서 먼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선으로 바꿔놓고 다시 바깥쪽으로 단열재가 조건에 나왔는 120 그리고 붉은 벽돌 쌓기가 다시 100mm 이렇게 됩니다. 이 그려놓은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위치만 잡은 거니까 콘크리트 슬라브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기초 아래쪽으로 기초가 생길 텐데 실제 기초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위쪽에 있는 벽체의 두께만큼 기초가 생성된다. 이 기초 옹벽이 벽체의 두께만큼 생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쪽에 단열재까지 실제로는 요 사이에 문이 들어가겠지만 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벽을 기준으로 그 깊이만큼 기초 옹벽이 두께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저희가 기초를 그릴 때 동결심도 이하로 작성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결심도 이하로 옵셋을 900을 하겠습니다. 동결심도는 흙 속으로 겨울에 땅이 얼어붙는 깊이를 의미해요. 이렇게 땅이 얼었다 녹는 이 깊이를 의미하는데 한국은 요거 900mm 정도 이하에다가 기초를 설치하면 동결심도 땅이 얼었다 녹는 깊이보다 아래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면 흙 속에 900 이하의 기초 밑면이 있으면 충분히 이상이 없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GL 잡아놓은 그라운드 랩에서는 900을 아래쪽으로 옵셋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기초의 크기는 양옆으로 200mm씩 이 기초 옹벽에서 200mm씩 나가면 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는 300. 그래서 여기가 기초가 됩니다. 여기가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100mm씩 옆으로 아래쪽으로는 50mm 그리고 200mm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는 버린 콘크리트 그 아래쪽에 잡석이 표시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이 선과 이 선도 작도를 위해서 그려놓은 선이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콘크리트 일체식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까지는 끊어주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선들은 지워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위쪽 부분도 콘크리트 슬라브와 콘크리트 옹벽이기 때문에 트림 이용하셔가지고 잘라내면 콘크리트 표현이 우선적으로 완료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가 됐으면 이쪽에 현재 이 선은 화장실 벽체 쪽이고요. 이 도면 저희가 이번에 그려야 되는 것 중에는 현관 쪽에 있는 외벽과 화장실 쪽에 있는 내벽, 이 두 가지가 단면벽으로 잘리고 있는 위치이고요. 기초는 최소한 요 두 군데, 그리고 계단이 잘렸으니까 계단 아래 기초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도 벽체를 보면은 1.0B 시멘트 벽돌 쌓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00mm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단면선으로 바꿔두고, 이런 거는 헷갈릴 것 같다면 미리 잘라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똑같이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기초 옹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 부분은 위쪽 먼저 정리할게요. 여기 콘크리트 일체식 표현이니까 잘라주고, 기초 부분은 동일할 거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 넣은 후에 스트레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기초가 되겠죠. 자, 화장실 옆으로는 얘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거리 우선은 띄워 놓을 거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계단실 밑에도 기초를 복사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아까 이쪽 부분에 450 정도 내려놨으니까 여기서 그리면 충분한 깊이가 될 겁니다. 이 기초 밑에 부분은 딱히 동결심도 이하여야 될 이유는 없고요.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괜찮은 부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다른 거는 괜찮고 기본적인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골조 부분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